반갑습니다. Feynman Lectures on Physics 시간입니다. 그렇게도 이제 그 여름이 가지 않더니 비가 몇 번 내리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시간은 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들 가을을 만끽하는 그런 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인만의 Lectures on Physics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이고요. 이 운동에 관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저는 운동 챕터가 파인만 Lectures on Physics 책에서 이제야 나왔다는 게 좀 이제 의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대학 물리학 가장 기초적인 대학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생들 보는 어떤 물리 교과서를 보면은 이 운동에 관한 챕터가 거의 맨 앞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뭐 중력에 대해서도 다뤘고 이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들이 다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이 무엇이냐 일단은 그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파인만은 운동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은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라는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운동이 물체가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변화해 가는 것, 변화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중력에 따라서 행성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게 다 운동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운동 이게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학에 대해서 조금 그 역학이 두 가지 어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학은 이제 힘에 관한 학문인데요. 역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 역학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동역학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역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역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 시스템을 다루고요. 그러면은 뭐 이게 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변화하지 않으면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요거는 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운동 상태가 변화하면 안 되는 예가 건물이나 교량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죠. 건물이나 교량이 뭐 시간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변화하면은 그거는 참사죠, 참사. 그래서 이 건물이 이게 딱 서 있으면은 우리는 건물이 이게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이게 딱 거기에 서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각 어떤 부위가 서로 이제 뭐 힘을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뭐 교량도 마찬가지. 교량이 어떤 상판이 있으면은 여기 교량에 다리가 있죠. 기둥이 이 상판을 그러니까 상판이 교량이 다 그 기둥을 누르고 있는 힘이 있고요.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둥이 이 반발력을 또 이제 상판에 가함으로써 이 교량의 상판이 그 위치에 가만히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각 부위 어떤 그 시스템의 어떤 건물이나 교량의 각 시스템의 각 부위가 어떻게 힘을 주고 받느냐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것이
정력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물리학과들은 저는 이제 물리학과 출신인데 물리학과는 이 동력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어떤 입자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뭐 운동 상태를 변화해가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정력학은 뭐 예를 들면 건축학과 이런 이제 학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운동은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운동의 물체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니까 운동 상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동력학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파인만은 동력학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정력학은 물리학과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정력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박사까지 하면서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소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8-1에 운동의 서술이 있고요. 2에 속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속력이라는 게 나오고, 3에 속도와 미분, 4에 적분과 거리, 5에 가속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빠르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파인만의 Lectures on Physics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을 때 동영상 길이를 하나에 15분 안팎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보면은 재생 타임이 거의 30분이 넘죠. 그만큼 책에 수록된 내용이 방대하고,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좀 웬만한 거를 다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챕터는 정말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고, 또 이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다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고 그거는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 적분 끝났고, 운동의 서술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하고 좀 이따가. 그러면 속력, 속도, 뭐 거리, 가속도가 나오죠. 그럼 거리부터 시작을 합시다. 거리는 이것도 다뤘었죠. 공간과 뭐 이렇게 시간과 공간 뭐 이런 거 하면서 거리와 뭐 이렇게 시간 하면서, 거리는 이게 파인만이 저번에 얘기를 어떻게 했냐. 공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관한 것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얼마나 가면은 B에 도달을 하는가 라는 것이 그 척도가 거리라는 것이죠. 그럼 거리는 나와 있어요. 근데 거리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변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변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1km다 하면은 1km, 1km, 이거는 뭐 1000m, 뭐 이거랑 같다, 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변위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물리량입니다.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거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양이고요. 요거는 뭘로 나타내냐면은 어려운 말로 벡터로 나타냅니다. 벡터라는 양으로 나타냅니다. 벡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양뿐만 아니라 방향과 양을 포함한 값, 양을
포함한 것을 나타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방향을 포함한 양이라고, 포함한 양. 우리가 뭐 1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방향성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겠다고 하면은 A에서 B로 나타내는 이 방향, A에서 B로 가는 방향을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나타내고, 이 화살표의 길이는 곧 그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위라는 개념이 있고 거리라는 개념이 있다. 거리는 숫자 값으로, 이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변위는 벡터고요. 거리는 스칼라 값입니다. 스칼라는 쉽게 말하면은 숫자라는 것이고요. 벡터는 그 숫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가 변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변위까지 했고 거리는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속도는 무엇이냐? 속도는 변위의 시간 미분. 요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변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양입니다. 그것이 속도라는 것이고요. 변화하는가. 요거는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변위의 시간 미분. 시간 미분은 dt분의 d라고 나타내고요. 변위를 예를 들어서 거리를 물리적으로 보통 이제 x라고 표시를 하는데, 변위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여가지고 벡터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분자로 보통 올라가는 거라서 dt분의 dx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나타내냐? 이게 속도다 이거예요. 속도는 이제 벨로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앞자리를 따가지고 보통 v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거예요. v 이퀄 변위의 시간 미분이다. 그 말은 이제 변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에 관한 양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속력은 또 조금 달라요. 요것의 관계, 속도와 속력은 조금 다른데 요 둘의 관계는 거리와 변위와 비슷합니다. 거리가 아까 스칼라라고 했잖아요. 변위가 벡터라고 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를 스칼라로 미분을 한 값은 벡터가 나옵니다. 이게 속도는 벡터고요. 근데 여기서 방향 성분을, 방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양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스칼라라고 했잖아요. 스칼라. 그래서 여기서 속도에서 방향 성분을 지우면은 그것이 곧 속력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속도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 x, 방향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속도와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다. 이런 차이로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속력과 속도도 다 했어요. 그러면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가속도는 아까 속도가 변위의 시간 미분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속도의 시간 미분입니다. 속도를 한 번 더 시간 미분하면은 그 뜻은 무엇이냐? 미분이, 제가 이제 미분 영상 찍을 때 뭘 알기 위해서 이 미분을 한다고 했냐면은 요거는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 미분한다고 했어요. 변화량. 그러니까 시간 미분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 그 한마디로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기술을 하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속도다. 한마디로 속도의 시간 미분이고요. 보통 가속도는 액셀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호를
앞자리를 따가지고 A라고 표시를 합니다. A의 벡터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T분의 dV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속도의 시간 미분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표시로 dt, 아까 d, 이게 V가 뭐라고 했어요? V 이퀄 T분의 dx니까요. 요거는 dt분의 T분의 dx, 이거를 하면은 요거를 줄여가지고 보통 이렇게 변이의 미분을 두 번, 시간 미분을 두 번 했다. 요거를 이제 이계도함수라고 합니다. 보통 이계도함수, 미분을 두 번을 해서 나온 어떤 그 함수, 도함수를 이계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변이의 이계도함수가 가속도다. 그러면은 이제 다 다뤘어요. 뭐 빼고? 운동의 서술만 빼고.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변이와 거리, 속력과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개념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의 서술인데요. 파인만은 책에서 운동의 서술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로 서술한다. 말로 서술하는 것은 뭐 이해하기 편하죠. 동쪽으로 1m 이동했다. 동쪽으로 1m 이동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3m 이동했다. 3초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서술하면은 이해하는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말 이해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요 글로 쓰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기에 조금 길고요. 말로 이제 서술을 하면은 이제 말을 주저리 해야 되니까 길고 또 명징하지 않다, 엄밀하지 않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식으로. 뭐 수식으로는 요거는 짧고요, 명징합니다. 명백하고요. 이런 장점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위치가 초기 위치가 동쪽에 동쪽 원점에서 동쪽으로 3m 떨어져 있어. 플러스 동쪽으로 4m/s로 3초 동안 더 이동할 거야 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헷갈릴 염려도 없고 훈련된 사람은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수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고요.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점이 있어요. 점이 1차원 어떤 직선상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원점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운동을, 점의 운동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XT 그래프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제 XT 그래프. 그래서 XT 그래프에서 이 가로 방향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쭉 이동을 해가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점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렇게 변해가는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X에서 이게 음의 방향으로 떨어지는 어떤 구간은 없으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동을 했다가 천천히 이동했고, 빨리 이동했다가 천천히 이동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초 뒤에는 조금 다른 위치에 지금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이 운동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프로 제 생각에는 이제 XT 그래프보다 더 직관적인 어떤 그래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축은 T고요. Y축은 V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거를 고등학생들은 VT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아까 이
요게 이제 속도죠. 이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얘의 시간 미분, 그러니까 각 점에서의 기울기가 곧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초다. 그러면은 1초 동안 얘는 이동한 속도가 다른 때보다 2초, 3초. 이게 구간을 좀 나눠보죠. 3초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고 4초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고 또 여기까지가 5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0초부터 1초까지는 빠르게 이동했고 1초부터 3초까지는 좀 느리게 이동을 하고, 아니 거의 그 자리에 있었고 3초, 4초는 다시 빠르게 이동을 하고 4초, 5초는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이 기울기를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속도는 빠릅니다. 빠르고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속도가 줄다가 또 이제 거의 0에 가깝죠. 이게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빠르게 3초부터는 빠르게 이동을 했다가 4초부터는 또 3초부터는 빠르게 이동했다가 4초부터는 다시 5초까지는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VT 그래프는 각 시간에서의 그 점의 그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VT 그래프에 특징이 있습니다. VT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 있죠. 이 아래 면적이 곧 이 5초 동안 이 점이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5초간 x가 됩니다. 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소주제에서 적분과 거리, 이 적분이 면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거리가 되고요. 이 VT 그래프에서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각 점에서의 그 기울기가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VT 그래프를 이용을 하면은 가속도와 그 거리에 대해서 쉽게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VT 그래프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운동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A 운동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이 운동의 서술, 속력, 속도와 미분, 적분과 거리, 가속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15분 안팎이 아니라 한 23분쯤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